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오전 8시 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에 대하여,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광주 5.18 행사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 이 기사를 길지 않으니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참석하는 첫 국가기념일 행사로 대선 때 공약한 5.18 정신이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5.18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희생이었고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광주로 갈 것이다 라며 참석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등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을 도왔던 옛 민주당 호남 출신 인사들도 참석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기념식에 3번 참석한 반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만 참석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는 한편 여야 합의로 개정할 경우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식순에도 포함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올해 5.18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된 만큼 전해제 등을 포함한 부대 행사와 참여 인원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광주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 참석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행사 당일 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하고자 국립 5.18 묘지를 찾았지만 시민단체의 저지로 참배가 무산됐었다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기사 전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해설을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윤석열 후보자, 당시 후보자 시절입니다. 후보자가 광주 묘역을 가서 이렇게 묘비를 붙들고 그때 기사를 보면 조금 눈물을 글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 좀 퀴즈를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가서 저렇게 기념비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광경이 윤석열 후보의 표에 도움이 됐을까요? 즉 득표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여러분, 글쎄 저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곧이어 제가 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우습긴 합니다만, 기념비, 광주에 가서 저 기념비를 후보 시절입니다. 후보 시절에 기념비를 붙들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호남 쪽에서 득표가 됐을까요? 몇 표라도 호남에서 표를 가지고 왔을까요? 저는 거의 호남 쪽의 표를 갖고 오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전지전능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저 행동이, 그 당시의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저 행동이 호남 쪽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가지고 왔을까요? 저는 호남 쪽에서 저것으로, 저 행위로 인하여 호남 쪽에서 가져온 표는 많지 않다. 그러면 호남이 아닌 비호남 지역에서 저 장면을 보고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더 주었을까요?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거두어들였을까요? 저는 비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저 행동은 오히려 마이너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 대조표를 따져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저 행동으로 인하여 그리고 5.18을 전문에 넣겠다 이런 발언으로 인하여 전체적 표 계산으로 보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손해를 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 때는 후보 때라는 겁니다. 후보 때.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저 때는 후보였다는 겁니다. 후보는 표 계산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저 계산이 올바랐던 것일까? 표만 본다면 저 계산이 올바른 계산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당시의 후보자 본인은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행동을 했겠죠.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취임식을 했습니다. 취임식을 선서를 하죠. 이제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이제 표를 얻으러 다니는 후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싫어하는 것, 국민인 것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은 일을 가끔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프랑스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광주에 간다고 합니다. 이제 닷새 후가 되겠죠. 무엇 때문에 가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왜 광주에 가시느냐 하는 겁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저는 표를 얻기 위해서는 잘못된 계산이라는 겁니다. 계산은 잘해야 돼요.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기에 간다? 높아질까요? 손익계산서는 항상 어느 쪽에 이익이 생기는가, 어느 쪽에 손해가 생기는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아마 이게 신문 보도를 보면 아마 호남 쪽의 일부 인사들이 호남 쪽 의원들이나 호남 출신 인사들이 여기를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6월 1일이 이제 지방선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호남 쪽에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호남 사람들에게, 호남 출신 분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호남 출신 인사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호남 출신의 인사들도 여기 신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을 도왔던 옛 민주당 호남 출신 인사들도 참석을 권유했다고 한다. 제가 이분들에게도 여쭤봐야 돼요. 호남 출신 인사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거기에 가시면 국민들로부터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거나 국민도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신이 거기 간다고 해서 지방선거에서 표가 높아지거나 당신이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당신이 간다고 해서 호남 쪽에서 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신이 거기 호남 쪽에 가서 비석을 끌어안고 지난번 눈물을 보였지만 이번에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막 흘린다 하더라도 호남 쪽에서 표는 당신에게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게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호남에 가야 한다라고 하면 다른 논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당신은 후보자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호남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커다란 역사 속에서 어찌됐든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최근세에 벌어졌던 5.18 광주에 대하여 대통령의 입장에서 호남 사람, 비호남 사람들을 모두 감동시킬 수 있는 연설을 할 수 있다면 가라 하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후보가 아니에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그 호남에 가면 표를 얻기 위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단임제입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또 10년 하실지 15년 하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헌법화에서는 5년입니다. 그럼 왜 가느냐는 겁니다. 후보 때 갔을 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해요. 후보 때 비석을 아까 보여드렸듯이 후보 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씁쓸하게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씁쓸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후보가 아니에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 가서, 광주에 가서, 5.18 기념식에 가서 연설을 멋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주의 사람들도 감명을 받고 비광주 사람들도 감명을 받은 멋있는 연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자신 없으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보좌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말합니다. 멋있는 연설문을 써주세요. 당신들이 멋있는 연설문을 써줄 자신이 없으면 가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 계속 제가 이 신문에 거론되는 사람들,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을 도왔던 옛 민주당 호남 출신 인사들에게도 제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연설문을 써주세요. 호남 사람들도, 이 광주 사람들도 감명을 받고 광주 아닌 사람들도 감명을 받도록 연설문을 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왜? 한쪽 사람들에게, 호남 사람들에게만 마음에 드는 연설문을 써봐야 표가 올라가거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럼 뭐야? 그건 당신들을 위해서, 옛 호남 민주당 출신 인사들 당신들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당신들은 한쪽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기보다는 한쪽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때 도왔던 민주당, 옛 민주당 호남 출신 사람들, 당신들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전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당신들은 나중에 정치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후보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연설문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설문은 아주 명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쓴 연설문 중에 가장 명문으로 기록될 정도의 명문을 써야 한다. 어떻게 되느냐? 광주 사람들도 맞아. 비광주 사람들도 맞아. 그게 옳아. 라는 연설문을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써줘야 하느냐? 당신들이 써줘야 합니다. 대선 때부터 윤석열을 도왔던 옛 민주당, 호남 출신 당신들이 써줘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런 연설문을 써줄 자신이 없으면 당신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국민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설문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국민은 분열됩니다. 뻔하잖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런 연설문으로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국민은 더욱더 분열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국민을 분열시켜서 당신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옛 민주당, 호남 출신 인사들입니다. 계속 분열을 해서 당신들은 이익을 받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신들은 연설문을 직접 써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연설문? 아까도 거듭해서 얘기 드립니다. 광주 사람들도 박수를 치고 비광주 사람들도 박수를 칠 수 있는 멋진 연설문을 당신이 써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나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호남, 그러니까 5.18 광주 기념식 참석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국민들을 갈라놓는 일을 옛 민주당 호남 출신 인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당신들이 옛 민주당 그리고 옛 민주당 그리고 호남 출신 인사들이 정말로 당신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한다면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직접 연설문을 써주세요. 연설문을 써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십시오. 이대로 연설을 하십시오. 그러면 광주 쪽의 사람들도 박수를 받고 비광주 속의 사람들도 박수를 받는 위대한 통합의 대통령이 될 겁니다. 연설문 쓰세요. 당신들이 쓰세요. 옛 민주당, 호남 출신 인사들 당신들이 연설문을 쓰세요. 아, 나 그거 쓸 자신 없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죠. 당신은 오히려 더 분열시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모를 잘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를 잘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보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참모를 윤석열이 데리고 있는지를 시험 평가받는 좋은 기회가 이번 광주 5.18 행사 기념식이라는 겁니다. 광주 5.18 기념식 행사 참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을 하루빨리 갖고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위험성이 높아요. 야, 내가 윤석열 후보자 시절에 내가 찍고 싶지 않지만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내가 찍어줬어. 그랬더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야. 에이, 싹이 놀았다, 싹수가 놀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매우 위험성이 높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해야 되느냐? 참모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연설문을 잘 써주세요. 광주 사람들도 감명을 받고 광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감명을 받을 수 있는 멋진 연설문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광주로 가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예, 제가 광주 5.18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프리덤 뉴스 채널을 김규수 변호사와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구독자가 17만 명 정도 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채널이 폭파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규수 변호사가 아마 5.18 문제를 거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각 채널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치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열된, 광주 문제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멋진 연설을 닷새 후에 하는지, 윤석열의 정치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는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광주에 가서 국민 모두를 통합시킬 수 있는 아주 감명스러운 연설을 하실 것을 기대함에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게가 없고 무겁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전 솔직히 기대합니다. 자신 있으니까 가는 거겠죠.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광주 5.18에 관하여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이 연설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링크를 걸어서 다른 분에게 많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8에 관한 이상로의 입장이 올바로, 똑바로, 올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재정도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5.18 학회라고 있습니다. 저는 5.18 학회의 회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할 때 5.18 문제로 제가 여러 번 고통을 겪었습니다. 뭐 피켓을 들고 이상로 물러나라 뭐 시위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나 저는 5.18에 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곳에,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는 곳에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감추려고 하는 곳에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저는 독립 언론인이고요. 댓글을 좀 읽어 드릴까요? 이 광주 관련 댓글을 읽어 드리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표현들이 격하신 부분이 있어서. 예, 이런 부분, 아까 제가 그 윤석열 후보자 시절에 광주에 가서 이렇게 비석을 이렇게 붙들고 울먹하는 장면에 대해서 제가 퀴즈를 드렸었죠. 호남 쪽에서 표가 많이 나왔을까요? 그랬더니 호남 쪽에서 찍었다 해도 그들은 우파 쪽으로 전향한 사람들이 찍은 걸 겁니다 라는 답변을 댓글에 올려주셨습니다. 자유로 35번이나 외치고 이제라도 자유우파 쪽으로 일할 것처럼 말해놓고 거기 가시면 안 되지요 라고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만약에 5.18을 헌법에 넣는다면 지지율 폭락하겠네요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광주 갔다 오시면 제2의 아침 이슬을 부를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로 기자님,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 기대 안 합니다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자님은 참모를 잘 쓰라고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예, 참모를 잘 써야 합니다. 대통령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참모를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넷플릭스 영화를 자주 봅니다. 근데 요즘 넷플릭스 보는 영화 중에 보는 그 영화 제목이
지정 생존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시리즈물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 가입하실 분은. 얼마나 그 참모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나 진솔한 사람 밑에 진솔한 참모들이 모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 흥미진진한 영화가 넷플릭스 영화 지정 생존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넷플릭스 영화 지정 생존자를 한번 권유해 드립니다. 좀 깁니다. 배울 게 상당히 많다. 첫째, 대통령은 진솔해야 한다. 그리고 진솔한 사람 밑에는 훌륭한 참모들이, 진짜 진솔한 참모들이 모인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아침에 여러분 5.18 문제 말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 좀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왕 5.18에 가신다, 광주에 가신다니까 아주 광주 사람들도 박수를 받고, 그리고 비광주 쪽에 사시는 분도 박수를 받는 멋있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주변의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멋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힘껏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또 김경제 방송으로 출근을 합니다. 김경재 전 후보께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후보 때, 대선 때 그분을 지지했고, 저 때문에 뭐 집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딱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낮에는 김경재 방송에 가서 김경재 방송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재 후보님도 방송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제 방송 제목이 있습니다. 그 방송 제목이 아주 좋은 제목이었는데요. 저와는 다른 차원의 그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박근혜와 문재인 두 사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어제 방송입니다. 아주 격조 높은 그런 방송을 김경재 전 후보께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경재 방송에서 하는 건 뭐 좀 격이 떨어지지만 이상로의 뉴스 에세이, 그 다음에 책 소개, 그 다음에 깊은 인터뷰,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될 것 같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김경재 방송에 출연합니다. 저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 달 23일이 그 변론기일 마지막입니다. 대법원의 인천 연수구를 마지막 공판입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경재 방송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